소니언은 오늘도 SNS든 아니면 방송이든 가리지 않고 투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거진 의혹들과 남은 쟁점을 좀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소니언 남편이 산 것으로 알려진 추가 부동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제도 소니언이 직접 인터뷰에서 더 많을 수 있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10개든 14개든 지도 그려서 설명하겠다는데 아직은 발표는 안 한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9채라고 얘기했던 것이 한 대가 더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그것도 거짓 해명이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이 나오니까 손 의원이 아니 지금 정확하게 내가 건물이 몇 개 있는지 저 건물 하나하나가 사실 그렇게 대단히 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돈을 각각의 사람들한테 주고 사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련돼서 몇 채인지 하나를 빼뜨린 게 또 거짓으로까지 볼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아예 지도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올리지 않고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애초에 왜 그렇게 안 했냐고 하니까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 자체가 일종의 투기처럼 되고 주변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부동산 시가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부추기는 작용을 할까 봐 걱정을 해서 안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너무나 의혹이 커지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변화를 좀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지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손혜원 의원 측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값이 오를까 봐 그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필수복에는 전에는 재산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다. 가격이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격을 보고 사전에 미리 집을 사들인 게 아니냐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손혜원 의원 측 또 손혜원 의원의 반박은 가격이 별로 안 올랐다. 나는 오로지 이 구문화재 도시 이 거리를 내가 살리려고 그러니까 구도심을 살리려고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했다는 게 일관된 논리인데 저는 손혜원 의원의 그런 진정성은 저는 일부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네. 저분의 성정이나 평소 살아왔던 그 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데 관심이 많고 실제로 자기의 그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상관없이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있다는 건 이해가 가요. 네. 그러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처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상황에서 저렇게 목포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주위 지인들한테 투자하라고 그러고 사라고 그러고 자기도 돈을 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담일 수 있죠.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이고 누구나 다 눈치를 봐야 되는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란 말이에요. 그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의 피감기관이 지정한 문화재 거리란 말입니다. 그럼 누가 봐도 사람이 어디 가서도 처신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런 논리관계를 따져보면 자기가 그런 걸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국회의원의 기본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100번 양보여도 손혜원 의원은 제가 볼 때 국민들 앞에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손 의원의 정상적인 진정성을 가지고 목포 그 시가지를 살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저런 방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직 여당 간사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영부인하고 친한 분이니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이 있어요. 예컨대 문체부에서 예산을 따로 따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목포시의 지자체 예산을 교부해서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공적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국회의원으로서 책무에 맞는 것이지 아는 사람한테 돈 1억 원씩 증여하고 아는 사람 보고 사라고 해가지고 자기 또 남편 명의로 사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그 지역을 띄우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회의원으로서는 마지막 해야 될 단계이거나 아니면 사적 인간이 할 수 있는 단계이지 국회의원 신분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손 의원이 특히 이제 저걸 뭐 등록 그 문화재로 지정될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데 투기도 아니다 하는데 문제는 2017년 3월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그해 그 11월 달에 국회에서 아니 목포 이 저 지구에 대해서 뭔가 좀 제대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문화재 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동안에 자기 조카가 누구건 관련되는 사람들 이름으로 사놨잖아요, 집을. 근데 내가 집을 사는데 그 지역을 그렇게 그 문화재 거리로 바꿔달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엔 아무리 본인은 순수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있어서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직자로서는 절대로 피해야 될 일인 것이지 이게 뭐 내가 투기가 아니다, 참여해다 그렇게 설명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좀 이거 한번 저희가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한번 좀 들어보고 가려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힘이 세다는 이 문체부의 여당 간사이면서 사전에 그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느냐 혹은 자신이 집을 먼저 산 이후에 이쪽 한번 문화재 개발 사업 공모해보세요라고 문화재 청장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방송 인터뷰 중에서의 손혜원 의원 답변을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이 세 군데 도시가 지정됐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도 최근 알았어요. 군산과 영주와 목포라고 하는데 아마 문화재청에 그 다른 방송국에서 여당 간사인데도 모르셨어요?
야당 간사한테 한번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박일숙 의원이나 그 이동섭 의원한테 그분들은 알았는지. 아셨냐고? 이걸 알 수도 없고 이런 관심을 그곳에 둘 만큼의 이 상임위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해서 오르는 것보다 손혜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혜원 동생이 들어왔다는 게 더 오르는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니, 문화재로 해서 아직 한 푼도 지원이 나간 게 없고요. 다른 의원들에게 물어봐라 상임위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라고 손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 양절 변호사님 어떤 입장을 받으셨습니까? 일단 저것을 알기에는 이제 시점 자체가 이런 네. 겁니다. 지금 한 언론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긴 했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야 간사로서 문화유치청장에 일단 질의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2007년부터 또 본인의 SNS라든가 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저 지역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 오셨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저 지역을 진짜 욕심을 냈다는 게 그 가치로서의 욕심을 냈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가 그냥 거기만 산 게 아니라 실제 조카에게 거기서 너 거기서 살아라. 여기 네. 앞으로 잘 될 것이고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저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돈을 보고 한 행동은 아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고 한 행동이라는 부분은 좀 맞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이제 지방 도시 출신이다 보니까 저런 지역들이 어떤 상황인지 좀 알거든요. 저기는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했죠. 해외 투자라도 받은 기분이다. 네. 저렇게 해주지 않으면 누가 와서 하는데도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순수성의 목적이 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저는. 저도 네. 일단 손혜원 의원의 해명 속에서 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던 게 가장 이제 안 좋은 해석이 뭐냐면 사전에 집을 사놓고 저기가 문화재 거리로 등록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면 제일 죄질이 안 좋은 거죠. 네.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죄질이 안 좋은 건 뭐냐면 문화재 거리로 등록될 거라는 걸 사전에 정보를 알아가지고 또 부동산을 사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수법이거든요. 네. 뭐 그들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의 진정성을 제가 이해한다고 치면 그러나 금방 말한 해명처럼 내가 그 군산, 영주, 목포가 문화재거리로 등록될 거라는 걸 내가 알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좀 믿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양 변호사 말대로 2017년 1월 달부터 2년 가까이 계속 자기가 목포를 키우겠다, 목포 구도심을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질의도 한 분이 네. 어떻게 문화재청에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문화재 등록을 시키고 거기에 국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사업을 몰랐다고 한다면 직무유기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거나 말이 바뀐 것이고 저는 몰랐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 부분의 해명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손혜원 의원이 내가 그래서 그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내 조카들 동원하고 해서 내가 순수한 마음 했다고 그러는데 조카들 1억 원씩 증여해서 순수한 마음 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 감정에서 보면요.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 느낍니다. 고모 만나가지고 1억 원씩 증여받아서 저게 집 사놓고 집값이 뭐 몇 프로가 뛰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일반 국민들이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민초 입장에서 보면 야 저건 별나라 세상의 이야기다. 저런 고모가 있으면 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죄가 없다 그러기보다는 일단 송구하다, 유감이다,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의혹이 계속 제기되니까 첫날 반응은 목숨을 걸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둘째 날 반응은 재산을 국고에 환원시키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식의 지나친 이야기를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정치인으로서의 처신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돌이켜보는 반성하는 겸허한 자세가 일단 국민들을 먼저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카들에게 목포 가서 잘 살아보라고 그 1억 원씩을 증여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카 바보, 이 사생활 이야기를 꺼내면서까지 설명을 하던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고요,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도 모두 그래서 제 조카로 태어나는 게 다음 생의 꿈이라고 합니다. 아, 그거는 괜히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것들 뭐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목포에 네가 간다면 그 생활의 기반이 되게끔 도와줄게라는 얘기를 했고, 원래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갔고요.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유학도 많이- 시켜줬고, 뭐, 가게도 뭐 도와줬고, 뭐 학비도 대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돕는 일들을 참 오랫동안 해왔었고, 뭐 그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이 제 주변에 있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쉬운 일입니다.
이 집을 사갖고 왔어요. 8,7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동네 이 인근에 계시는 분이 게스트하우스를 할 자리 2,800, 2,700만 원짜리 집이라며 저한테 넘겨줄 수 있다고 해서 가격이 너무 싸서 제가 서울에 있는 생활 다 정리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고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샀어요, 그분한테. 그것도 극장을 하려고 샀고요. 그거 3개 다 합쳐서 지금 1억 5천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제가 사고 갚고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억 5천이면 서울의 집 한 채 값도 아니에요. 집값은 여기가 너무 바닥이라고들 말을 하셨고 저희 같은 집들이 들어오고 제가 들어오면서 지금 저 앞에 옷가게도 들어오고 하나씩 들어오고 그러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나아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지금은 적자 국면이에요. 직원 알바비 주고 전기요금도 어려워요. 저 엄마한테 1,000만 원 빌려서 그거 까먹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좋아지겠죠. 의혹의 실체가 조카 바보였느냐 아니면 큰 손이었느냐라는 걸로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자녀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고 하는 거지만 아니 이게 알박기도 아니고 온 지인들을 다 데려다 끌고 와서 목포로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라는 게 상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카한테 증여하는 그걸 누가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목포 문화재거리 사실 목포 시민 입장에선 좋은 일이죠. 문제는 거기에 손혜원 의원이 자기 남편이 그 이사장으로 있는 그런 재단이나 또는 자기 보좌관의 그 배우자나 딸 이름 또 자기 조카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차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을 샀는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문화재 거리로 추진한다는 건 넌센스죠. 왜 그런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면 500억 이상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 손혜원 조카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던 부동산이 알고 보니까 명의만 빌린 차명거래다. 그 의혹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조카는 자기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군대에 있어서 뭐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혜원 말로는 자기 남동생과 이혼한 이 조카의 어머니와 의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네. 근데 저는 손혜원 의원이 명세히 국회의원인데 차명 거래까지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와 직접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지구를 문화재 거리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공직자로서는 이건 가장 피해될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뭔가 좀 팩트 약간 정정이라든가 좀 추가 의견을 드리자면 일단 아까 물어보신 건 조카가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모르게 됐었다라는 군대가 부분은 있었잖아요, 군대가 조카가. 있었다는 부분은 뭐냐면 조카가 둘이 있는데 조금 전에 방송에 나온 조카는 40이 넘어서 서울에서 하셨다는? 카페 쪽을 하다가 거기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마침 그럴 거면은 차라리 원래는 이제 제주도 같은 걸 가고 싶어 했답니다. 바닷가에 있는데 가까운다 그래서 그러면 목포 쪽으로 가봐라라고 해서 돈을 줘서 저거를 지원해서 내려가서 차명이 아닌 게 확실하게 본인이 일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카페도 오고 극장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조카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가 있는 상황이었고 군대가 있는 동안에 그 지원을 좀 해줬는데 이 인터뷰를 한 이게 저는 이게 언론사에서 왜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겠으냐는 인터뷰를 한 상대방이 그 조카의 아버지인데 이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이라는데 가족 관계가 좀 해집어졌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사실 연락도 안 하고 있었고 이혼을 해서 손혜원 의원이 지원을 한 아들하고 하는 또 이 아버지하고는 좀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굳이 저런 말씀을 좀 언론에 한 걸로 일단 이것도 손혜원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차명이라고 하는 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각자 실제로 거주하고 남편 명의 재단 이사장은 손 의원 본인이 나잔칠기 관련해서 전문가고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박물관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 의원도 거기를 그러니까 투기라고 보려면 거기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 직접 살 거기 때문에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도의 순수성 부분만은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채로 추가로 마지막에 발견된 부분도 박물관과 떨어지긴 했지만 그 부분은 아직 참고처럼 해명이 안 쓰고 싶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도 어제 계속 저게 언론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쭉 저도 추적을 해봤는데 손혜원 의원이 진정성과 진짜 목포 살리기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많이 투자를 권유했고 그건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문체부의 여당 간사라는 자기의 직함에 대한 걸맞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사법적 어떤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저는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런 분이 그거 하나 계산 못하고 그거 하나 정무적으로 잘잘못을 판단하지 못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데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정치인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정치적으로 저는 유감 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돈까지 빌려주면서 증여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혜원 의원한테 진짜 단도직입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샀는데,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샀는데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내가 좋은 뜻에 시작하긴 하겠지만 결국 집값도 오를 거라는 계산이 분명히 깔려서 하는 행동일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도 분명히 해명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서촌 다 봤고요. 북촌 봤고 전주 한옥마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손혜원이 스스로도 이야기했지만 경리단길, 가로수길 자기가 기획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해봤기 때문에 돈을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뜻에서 했지만 현역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온당치 못한 처신을 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지인들을 권유해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사긴 샀지만 결국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저는 명백한 확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국민들이 볼 때 단돈 1,000만 원이 없고 100만 원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눈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투기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 정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게 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공적으로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부당한 이득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비춰질만 하면 오비일학을 경계해야 그럼요. 되는 게 바로 공직자의 자세 아니냐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본인은 압구정동에 10년 이상 살았지만 타워팰리스 절대 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손혜원 의원인데요. 그런데 본인이 이 목포를 잘 봐라. 여기가 산토리니처럼 상당히 유명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본인이 2017년 자신의 팟캐스트, 다른 분들의 팟캐스트를 통해서도요, 이 목포 구도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잠깐 어떤 발언이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불 꺼진 동네. 집이 다 비어 있어요. 10개를 제가 주변 사람들을 다 사게 해서 제 아는 사람들이 다 사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1층 갤러리로 내놔. 월세 20만 원. 네, 네. 1층 갤러리로 해놓으면 그 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고? 그 이제 요리를 잘하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근데 저기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제가 꼬셨어. 너 겨울 식당을 목포에다 하나 하자. 부자예요. 그래서 니네 동네에서 봄, 여름, 가을 농사 짓고 겨울이면 목포에 와서 너 해물 우동 하자. 근데 그 친구는 목포를 생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오기로 했어요. 내일 오라 그랬어요. 제가 보고 내가 정해주는 집을 사. 그리고 그것을 겨울이면 와서 우동집을 하자. 그리고 저 창원에 있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우리 회사 출신인데 그 친구가 또 요리를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내일 걔도 오라 그랬어요. 금토일 식당을 하자. 그래서 월, 화, 수, 목은 창원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금요일날 저녁 때 와서 금토일 식당. 걔는 해물 파스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버려진 거리 살리자는 데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과잉이냐 아니냐라는 건 잠시 뒤에 짚어보려고 하고요. 아는 지인들에게 네가 가서 한번 살아봐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문제의 시발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자, 이 손 의원이 문화재가 될 거다. 여기가 바로 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10개월 전에 지지자들을 데리고 가서요. 이 창성장 건물 다 보여주면서 여기가 문화재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의심 섞인 시선을 보냈던 것 같아요. 손 의원의 경력으로 볼 때 그 정도 그 안보가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저걸 뭐 이 문화재 거리를 지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네. 목포 시민들이나 좋죠.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자기 측근들이 다 사놓은 거기 가서 그거를 그 문화재 거리를 지정되도록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정만 되면은 500억 이상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럼 그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 보는 걸 한 건 아니죠. 만약에 이것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그런 얘기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손 의원이 정치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감각이 좀 부족하셨거나 좀 그 점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일단 뭐 그런 비난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충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말이 폭탄처럼 이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게 문화재로 더 커질 거라고 하고 또 의원들을 데리고 목포 현장 답사까지 주도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저곳에 만약에 우리가 투기가 됐던 뭔가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냥 돈을 갖다가 대고 나중에 거기서 이 수익만을 꺼낼 때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데 네. 저분은 본인도 그렇고 직접 사시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문화재란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저게 문화재로서 더 커진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일각에서는 야 그럼 문화재 지정되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혹은 의지가 있었던 거 의지가 아니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보지만 또 우리가 공적으로 문화재라고 지정을 하는 것과 우리는 그렇죠. 우리 역사의 문화재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그 말의 뉘앙스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차이 있고 사실 이 논란이 나오면서 박지원 의원이 뜬금없이 약간 좀 네. 옹호를 하시면서도 약간 좀 뭐랄까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문화재 거리 지적을 해서 내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느닷없이 손혜원 의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손 의원님 다음에 목포 나가세요. 그런 상황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실제로 바뀌었어요. 본인이 문광부 장관을 하셨고 저곳에 가치를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문체부 쪽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장을 추진을 했었고 손혜원 의원도 목포에 애정이 있는 걸 많이 알았기 때문에 집을 그 지역에 사는 것도 알고 있었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 의원이 계속해서 주변 의료원들에게도 이 곳의 가치를 알리는 작업들을 해온 거는 맞다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부정적으로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처럼 아니 그럼 그 주변에서만 남들만 가서 살아라 그러고 나는 안 간다라고 하면 또 그게 또 온당하냐는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뭐 보시는 시청자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명에도 오락가락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해명을 하는데 뭐 진짜 억울해서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 박물관 나든치기 박물관을 결국 일로 옮기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대표로 있는 그 재단 명의로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박물관을 옮길 수 있는 동일한 부지가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네. 발견된 것들은 50m가 떨어져 있다는 떨어져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러면 사실은 네.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했다는 해명은 누가 봐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강론에 들어가면 조금씩 해명이 엇갈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보좌진도 동원해서 보좌진의 남편과 딸 명의로도 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보면 보좌진이 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보좌진 명의로 샀는데 그 공동 명의로 돼 있습니다. 조카랑 같이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보좌진이 조카랑 같이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조금의 해명 속에서 계속 나는 억울하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정말 목포를 사랑한 적밖에 없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의혹 속에 쌓여 있는가를 스스로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가 정치인의 책무다. 정치인은 억울함을 참아내는 게 정치입니다. 좀 알고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 이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본인 아니면 지인들하고 함께 들어가 버리니 정작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말씀인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은 그래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던데요. 나는 누가 제보한지 안다라고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자체가 이야기를 있고 제보한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 본인 집도 백탕이에요. 본인이 집을 상관없어요. 왜? 본인 여기 살게 아직 살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집을 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9개 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박물관 분위기를 이렇게 참고 잘려있으니까 딱 보면 한 개 거예요. 그분이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셨다고 생각되세요? 그거는 말씀드리거나 그분이 이제 좀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매매 과정에서 소외가 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 교수님?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 부지가 일단 뜬 거 아닙니까? 손혜원 의원 말대로 떴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일단 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식 문화재거리 등록이 됐기 때문에 계속 예산 지원이 들어가고 우리 여기 북촌 서촌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 집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면 리모델링 공사를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네. 그럼 사실은 또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매매 과정에 서로 간에 그 수요자는 많은데 그 매매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누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누가 제보한 걸로 친다면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을 의심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소중한 가치를 알아가지고 그거에 투자하도록 만들고 공론화시키는 게 국회의원의 일이지 그걸 띄우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조카 또 보좌관 딸 남편 명의로 사는 것 자체는 저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의 처신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걸 인정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차라리 처음부터
부덕의 소치입니다. 뭐 아주 의례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갔으면 상황이 이렇게 안 커졌을 것 잘못은 같은데요. 인정을 해야 될 걸로 보인다. 만약에 네. 저걸 허용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공직자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뭐 자기 뭐 친인척이나 누구나 있는 쪽에 자기 볼 때 잘 될 것 같다면 그쪽을 좋게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목포의 문화재 거리 만드는 거 다 좋지요. 다 뭐 열심히 한 거 인정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자기 측근들이 그 부동산을 샀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쪽에서 입도 번긋해서는 안 되거든요. 오해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화재청장 보고 아 이거 저 문화재 거리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또 차장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거라고 봐야죠. 네. 일단 저 거리 자체가 네. 그냥 그런 말씀하신 제도적인 개선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리였는지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전까지 거의 네. 거래도 안 되고 아예 사람들이 빠져가고 죽어버린 거리였다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면 이름을 빌린 게 아니고 직접 저기 거주하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했고 아니 국회의원, 그러니까 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회의원일 뿐더러 문화직의 인물로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에 더 떳떳하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건 짚어봤습니다.